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데니얼 K. 페더의 2013년 논문 How do mortgage subsidies affect home ownership? Evidence from the mid-century GI Bills입니다. 이 논문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보조 정책이 자가 보유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20세기 중반 미국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참전 제향군인에게 제공된 GIB의 VA 주택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오늘 발표는 6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문의 출발점이 되는 역사적 현상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40년부터 1960년 사이 미국의 자가 보유율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1940년 Owner Occupancy Rate는 약 44%였는데 1960년에는 약 62%까지 올라갑니다. 20년 사이에 거의 18%가 상승한 것입니다. 이 시기 자가 보유율 상승은 미국 주택시장 역사에서 매우 두드러진 변화였는데요. 물론 이 변화에는 여러 설명이 가능합니다. 전후 실질 소득이 증가했고 저축률도 높아졌으며 결혼과 출산이 늘면서 가족 형성이 증가했고 교회화가 진행되면서 단독주택 수요도 확산되었고 여러 가지 변수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 중에서 정부의 모기지 시장 개입, 특히 VA 주택 대출 보증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분리하여 추정하려고 합니다. 1900년부터 1940년까지는 연령별 자가 보유율이 60세 전후까지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젊을 때는 집을 거의 소유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서 자산을 점점 축적한 뒤에 점진적으로 집을 사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 이후에는 연령별 자가 보유율 곡선이 오목한 형태로 바뀝니다. 20대, 30대 자가 보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이후에는 완만해지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자가 보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가 보유율이 왜 올랐냐가 아니라 왜 젊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이른 나이에 집을 사게 되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이 결국에 GIB의 모기지 조건 변화 분석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성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제도 및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VA 대출 특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계약금 부담이 낮아지고 대출 만기는 길어지고 금리는 낮아졌습니다. 이런 조건은 특히 젊은 가구에게 중요한데요. 젊은 가구는 소득이 있더라도 축적된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마련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젊은 가구들에게는 집을 사는 유인을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GI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GIB는 1944년에 도입된 제대 군인 원호법입니다. 교육지원, 주택대출보증, 실업수당, 사업대출 같은 여러 혜택이 포함되었는데요. 이 논문은 그 중에서도 VA 홈론, 즉 제한 군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대출 보증 프로그램에 집중합니다. 이는 정부가 제한 군인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아닌데요. 민간은행이 제한 군인에게 대출을 해주면 VA가 그 대출의 손실을 일부 보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한 군인에게는 더 높은 LTV, 더 낮은 금리, 더 긴 만기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혜택 자격도 전쟁 복무 기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GIB는 1940년 9월 16일부터 1947년 7월 25일 사이에 복무했고 최소 90일 이상 복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국전쟁의 경우에는 1950년 6월 17일부터 1955년 1월 31일 사이 복무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이 수의 구조가 논문 핵심 식별 전략으로 이어지는데요.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는 징집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더라도 어떤 사람은 군 복무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어떤 사람은 군 복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출생 시점에 따른 베테랑의 확률 차이가 생기고 저자는 이 차이를 외생적 변동으로 활용합니다.
다음으로 식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단순 비교가 안 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1940년과 1960년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기간에는 모기지 조건 변화뿐만 아니라 소득 증가, 세제 변화, 베이비붐, 교회화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시계열 비교로는 VA 대출 효과만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시점에서 베테랑과 비베테랑을 비교해도 안 되는데요. 군 복무 여부에는 선택 편의가 있습니다. 군 복무자는 건강, 교육, 소득 잠재력, 가족 배경에서 비복무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 보유율 차이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VA 혜택 때문인지 원래 개인 특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이제 이 RD 설계를 하는데요. RD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컷오프 바로 전후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전쟁 종료로 인해 징집이 급감한 출생 시점이 컷오프가 됩니다. 컷오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같은 세대이고 거시 환경이나 사회적 배경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쟁 종료 때문에 군 복무 확률은 불연속적으로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샤프 RD가 아니라 퍼지 RD를 사용하는데요. 샤프 RD는 컷오프를 기준으로 처치 여부가 완전히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 80점 이상은 장학금을 받고 미만은 절대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샤프 RD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컷오프 이전에 태어났다고 모두 군복무를 한 것도 아니고 컷오프 이후에 태어났다고 모두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컷오프는 군 복무 여부를 완전히 결정하진 않지만 군 복무 확률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자는 컷오프 이전 출생 여부를 도구 변수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1단계에서는 컷오프 이전 출생이 베테랑 확률을 얼마나 높이는지 추정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렇게 예측된 이제 베테랑 스테이러스가 홈 오너십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컷오프 근처에서 출생 시점 때문에 군 복무와 VA 혜택 가능성이 달라진 사람들의 국소 평균 효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피겨 3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쪽 패널은 출생 분기별 베테랑 쉐어를 보여줍니다. 왼쪽은 제2차 세계대전 코홀트, 오른쪽은 한국전쟁 관련 코홀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두 전쟁 모두 컷오프 지점에서 베테랑 쉐어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것이 first stage입니다. 즉 전쟁 종료로 인해 특정 출생 분기 전후에서 군 복무 확률을 불연속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 패널은 같은 출생 분기별 홈 오너십을 보여줍니다. 위쪽 패널, 아래쪽 패널이 다른데요. 여기서도 베테랑 시라가 하락하는 지점과 비슷한 곳에서 자가 보유율이 낮아지는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쟁 종료 시점의 징집 감소가 실제로 재향군인 비율이 좀 낮아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결점에서 자가 보유율도 함께 변화한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두 개의 브레이크를 모두 사용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모형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전쟁을 모두 사용하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같은 구조의 자연 실험이 반복됩니다. 두 전쟁 모두 전쟁 종료 시점에 징집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쟁 종료가 군 복무 확률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VA 혜택 가능성 감소라는 메커니즘을 두 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령 효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960년을 기준으로 제2차 세계대전 컷오프 코호트는 약 32세이고 한국전쟁 컷오프 코호트는 약 26세입니다. 같은 1960년 주택시장 환경에서 26세와 32세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금 제약 완화 효과가 젊은 사람에게 더 크다면 26세인 한국전쟁 코홀트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에 따른 효과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코홀트를 1970년과 1980년에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1960년에 나타난 효과가 지속되는지 아니면 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IPUMS 센서스 1960년, 1970년, 1980년을 사용하고요. 표본은 미국 출생 남성 18세 이상입니다. 통제 변수로는 출생 분기, 출생 주, 인종이 포함됩니다. 보조적으로는 SCF와 VA 공급 자료도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추정은 세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컷오프 이전 출생 여부가 베테랑 확률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reduced form에서는 컷오프 이전 출생 여부가 자가 소유율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IV 추정에서 reduced form을 first stage로 나누어서 베테랑 스테이러스가 자가 보유율에 미친 효과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이제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에서 여기 이제 이 부분, 이제 YIT는 개인 I의 T 시점 결과 변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자가 보유 여부가 종속 변수입니다. 같은 식을 베테랑 스테이터스에 적용하면 퍼스트 스테이지가 되고 교육이나 소득에 적용하면 이제 강건성 검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개인이 이제 컷오프 이전에 태어났는지를 나타내는 변수인데요.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출생 연도와 출생 분기를 의미하고 이 C는 이제 컷오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베타는 이제 컷오프 지점에서 결과 변수가 얼마나 불연속적으로 달라지는지를 측정합니다. 즉 컷오프 이전 출생자와 이후 출생자 사이의 자가 보유율이나 베테랑 확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출생 분기가 컷오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감마와 델타는 컷오프 오른쪽과 왼쪽의 추세를 각각 통제하고요. 여기. 그리고 이 항들이 필요한 이유는 출생 시점이 조금 더 빠르면 나이가 조금 더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자가 보유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컷오프 전후 평균만 비교하지 않고 양쪽의 추세를 따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긴 이 부분은 통제 변수인데요. 출생 분기 고정 효과, 그러니까 출생 주 고정 효과, 이제 비백인 여부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해서 추정한 것이 어떤 핵심 결과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테이블 2는 컷오프 주변 코홀트의 기초 통계를 보여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컷오프 주변 남성은 1960년에는 약 32세였고 자가 보유율은 52.7%였습니다. 한국전쟁 컷오프 주변 남성은 1960년에 약 26세였고 자가 보유율은 약 27.9%였습니다. 즉 이제 두 집단은 생애 주기상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26세 집단은 아직 자가 보유 진입 초기 단계이고 32세 집단은 이미 상당수가 주택 시장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제 테이블 3를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기준으로 제2차 세계대전 커르프에서 베테랑 스테이터스의 IV 추정치는 약 12.9%입니다. 즉, 제한 군인 지위가 자가 보유율을 약 13% 높였다는 뜻입니다. 한국전쟁 커르프에서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1960년 기준 약 17.7%입니다. 이는 이론적 예측과 잘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젊은 한국전쟁 코홀트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26세 집단은 자산 축적이 부족해서 계약금 제약을 더 크게 겪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제 시간 효과입니다. 1970년과 1980년에는 두 컷오프 모두에서 효과가 0과 통계적으로 이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VA 대출은 사람들이 평생 집을 소유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원래 언젠가 집을 살 사람들이 더 빨리 집을 사도록 만든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효과의 이제 핵심은 자가 보유 여부를 이제 궁극적으로 바꿨다기보다는 주택 구입 시점의 앞당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자가 어떻게 이제 감검성 검증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증은 코홀트 트렌드 모델입니다. 기본 RD는 특성 커브 주변에서 불연속성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에서 징집 감소가 하나의 정확한 날짜에 완전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징병 운영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특정 커브를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출생 코호트 단위로 분석하는데요. 각 출생 코호트는 제한군인 비중과 자가 보유율의 관계를 추정하고 출생 코호트의 기본 추세를 통제합니다. 결과를 보면 1960년에는 여전히 양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통제 변수를 포함했을 때 제2차 세계대전 커러프에서는 약 15%, 한국전쟁 커러프에서는 약 19%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면 1970년과 1980년에는 양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 결과는 기본 RD의 결론과도 같은 방향성을 보입니다. 즉, 1960년 젊은 시점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 기본 결과가 특정 커브 설정에만 의존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다음 검증은 이제 Recentered RD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징병은 전국 단위 단일 기준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운영된 것이 아니라 지역별 징병위원회 단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군 복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출생 시점은 이제 주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figure 4를 보시면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의 예시를 보여주는데요. 주 모두 군 복무율에 이제 단절이 나타나지만 그 단결점의 위치가 서로 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단일 컷오프만 사용하면 실제 징병제의 지역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주별 컷오프를 다시 추정합니다. 각 주에서 군 복무율이 가장 크게 변화하는 지점을 찾고 이제 개인의 출생 시점을 자기 출생 주의 컷오프 기준으로 다시 정렬을 합니다. 이것이 Recentered RD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별 컷오프를 사용해도 1960년 자가보유 효과는 약 10에서 15%로 유지됩니다. 이 검증은 논문의 결과가 전국 단일 컷오프 설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징병제의 지역적 구조를 반영해도 기본 결론은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검증은 이제 교육이나 소득 효과 때문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GRB는 이제 특히 교육과 뭐 소득 같은 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재향군인이 집을 더 많이 산 이유가 VA 대출 때문이 아니라 이제 교육을 더 받고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소득과 교육을 분석합니다.
만약에 자가부유 효과가 소득이나 교육 때문이라면 이제 소득과 대학 졸업 여부를 통제했을 때 오너십 효과가 이제 크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브레이크에서는 소득 증가 증거가 약하고 한국전쟁 브레이크에서는 일부 소득 증가가 나타났지만 이제 이 밴드위스를 축소하면 그 효과가 이제 약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로그 인컴과 컬리지 컴플리션을 통제해도 이제 여기서 그 오너십 효과가 거의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검증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검증은 제1차 세계대전 재향군인을 이용한 플라시보 테스트입니다. 이 검증은 이제 군 복무 자체가 자가 보유율을 높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재향군인도 군 복무 경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GIBill처럼 전국적인 주택 대출 보증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앞의 결과가 군 복무 자체 때문이라면 제2차 세계대전 재향 군인에게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피겨 6와 이 피겨 테이블 7 결과를 보면 이제 베테랑 쉐어에는 단절이 존재하지만 단절이 존재합니다. 즉 군 복무 확률 차이는 확인됩니다. 그러나 홈 오너십에는 거의 단절이 없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되고요. 이는 이제 군 복무 자체가 자가 보유율을 높였다는 설명을 약화시키는데요. 이제 다시 말해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재향 군인에게서 나타난 효과는 단순히 이제 군 복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기 제공된 VA 주택 대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이 테스트가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메커니즘 검증입니다. VA 보증이 존재한다고 해서 재향군인이 항상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간 은행이 공급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간 은행이 VA 대출을 공급할 요인은 이제 시장 금리랑 이제 대출 금리 상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Figure 7은 VA 대출 건수가 시장 금리와 VA 금리 상한 조건에 따라서 이제 크게 변동했음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즉 이제 보증 프로그램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대출 공급은 일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Figure 8과 여기서 Figure 8을 보시면 VA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시기에 베테랑들의 주택 구입률이 이제 넌 베테랑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자가보유 효과가 단순히 군 복무 후 정착 선호가 강해진 결과라면 이제 VA 대출 공급 조건 변화에 재향 군인의 주택 구입률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요인이 좀 약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VA 대출 조건이 좋아질 때 재향 군인의 주택 구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자가보유 효과가 선호 변화나 군 복무 자체가 아니라 실제 주택금융 접근성의 변화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VA 프로그램이 전체 자가보유율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저자는 RD 추정에서 얻은 국소평균 효과, 즉, 레이트를 모든 연령으로 외삽해서 만약에 이제 VA가 없었다면 1960년 자가 소유율은 어땠을까라는 이제 반사실적 자가 소유율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 VA 주택대출 혜택은 26세 남성의 자가 보유 증가분 중 약 39%를 설명합니다. 32세 남성의 증가분 중에서는 약 26%를 설명합니다. 전체 1940년부터 1960년까지의 자가보유율 증가분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VA 프로그램의 직접 효과는 약 7.4%입니다. 그리고 직접 영향을 받은 연령대 남성으로 한정한다면 증가분은 약 25%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크라우드 아웃 검증입니다. VA 혜택이 재향군인의 주택 수요를 늘리면 주택 가격이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군인은 더 쉽게 집을 샀지만 이제 비제한군인은 오히려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졌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VA 프로그램은 전체 자가 보유자 수를 늘린 것이 아니라 비제한군인의 자가 보유를 제한군인의 자가 보유로 대체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가능성을 주별 베테랑 쉐어를 이용해서 검증을 합니다. 이제 논리는 만약에 이제 크라우드 아웃이 강했다면 제한군인 비중이 높은 주에서는 이제 넌 베테랑의 오너십이 낮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결과를 보면 이제 명확하게 음의 관계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어, 그래서 따라서 이제 VA 효과가 단순 대체 효과라는 이제 증거는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앞서 계산한 VA 기여도가 크라우드 아웃 때문에 크게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이제 낮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VA와 네. 그래 이것으로 이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 주제는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